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출범을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권이 사흘간의 입법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정치부 서남국 기자와 더 한 걸음 들어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대통령이 그동안은 침묵을 지켰었는데 추미애 윤석열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권력기관 개혁도 외쳤고요. 지지율이 참 무섭긴 무섭나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요,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국민적인 피로감이 극에 달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심리적인 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40%가 지난주부터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특히 호남에서 지지율이 전주 대비 14%포인트가량 떨어지면서 이 권역별에서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호남에서요. 그렇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징계위 구성을 놓고서도 위헌 논란 등으로 인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도 하고요.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되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청와대에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또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희망한다. 그러면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면 돌파겠다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의 지지율 하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촛불혁명에서 비롯된 개혁 요구를 지금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과거 조국 사태 때도요, 여권이 정면 돌파로 굽히지 않고 강하게 치고 나가면서 다시 지지율이 회복이 됐었다는 경험이 이러한 판단의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앞서 리포트에도 잠깐 나왔지만요,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재단에서 4천 명이 검찰개혁 지지를 담은 시국 선언을 하기도 했고요. 이 같은 현상이 여론전을 지켜보던 진보 진영에서도 이젠 반격에 나섰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열릴 징계위요. 근데 그 징계위가 한 달 뒤면 폐기될 법에 의거했다. 그렇습니다. 기본에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윤석열 총장이 위헌 소송을 낸 게 있었죠. 네네. 검사 징계위원 구성을 할 때 법무장관이 위원 전원을 구성할 수 있게 한 점이 위헌 소지가 있다라면서 헌법 소원을 냈는데요. 네. 현행법상으로는 법무장관이 장관을 포함해서 징계위원 7명을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다른 당도 아닌 민주당 의원들이 이게 징계에 공정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개정안을 냈고 이게 통과까지 됐습니다. 어떻게 법안이 바뀌었는지 보면 개정안은 징계위원을 7명에서 9명으로 늘리면서 또 장관의 징계위원 임명권을 제한시켰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은 이렇게 바뀌는 개정안이 아니라 지금의 법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이 공정성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은, 그것도 한 달 뒤면 폐기가 될 징계법으로 윤 총장을 징계하는 셈이 될 수가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런 논란에 대해서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물었습니다. 신동근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그런 측면이 있긴 하다라면서도 지금 시점에선 어쩔 수 없다. 최대한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종민 의원은 법의 적용은 그 법이 발효되기 전까진 기존 법이 작동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이 문제 있다고 개정안을 낸 의원들이 또 윤 총장에 대해서는 지금의 징계위 법안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약간 모순적인 행동처럼 그렇죠.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모레 본회의에서 개혁 입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공수처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서 공수처법 개정안은 일단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안건조정위가 열리는데요. 네. 안건조정위로 넘어가면 최장 90일까지 법 개정을 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게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짜여진다는 점 때문입니다. 원래 안건조정위는 국회법상 여야 동수, 그러니까 여당 셋 그리고 야당 셋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런데 야당 3명 중 1명에 열린우리당 최강욱 의원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최 의원은 검찰개혁을 가장 앞장서서 주장하는 네. 의원이죠. 비교섭 단체인 열린민주당 의원도 안건조정위에 넣을지 말지 이걸 결정하는 건 법사위원장의 재량인데요.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최 의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 오전 9시 안건조정위의 결과는 아마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4대2로 공수처법 개정안이 의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기존 전략대로 곧바로 10시 전체 회의 때 통과를 시키고 모레에 있는 본회의에서 또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그런 방법을 뼈저히 찾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안타깝지만 민주당의 법 개정 시도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에겐 없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요. 9일 본회의에서 무제한 반대 토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라고 하죠. 이걸 하기로 했는데 이걸로 법 개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국회에서 철야 농성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를 키우면서 여론전에서라도 우위를 점해보겠다 이런 전략에 가깝습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응을 하면 민주당도 바로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9일에 본회의가 끝날 때 필리버스터도 종료가 되니까요. 민주당은 그 다음 날인 10일에 임시국회를 바로 열어서 곧바로 공수처법과 공정경제 3법 등을 한 번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선한빛 기자였습니다.